얼마 전 직장을 잃고 생계가 막막한 50대 가장입니다. 아이들 양육비에 아픈 아내 병원비까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에요. 이 사연 남일 같지 않네요. 네, 이런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서울시에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운영한다는데요. 실직, 휴폐업, 질병 등 생계 유지가 곤란한 서울 시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 맞춤형 지원을 해드린다네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어디로 문의하면 되죠? 네, 자세한 내용은 120 또는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왜 내 월급은 항상 스치기만 할까? 올해도 재테크는 망한 걸까?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해 본 적 있다면 반드시 기억하세요. 네이버 넘버원 재테크 카페, 월급쟁이 부자들의 노하우가 담긴 공식 가계부, 2020 월급쟁이 부자 가계부. 25만 회원이 인정한 강력한 절약 저축 효과는 기본. 월급만으로 3년 만에 30년치 연봉을 만든 재테크 습관과 월급쟁이 부자들 카페만의 실용도 200% 재테크 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2020년 부자의 꿈, 2020 월급쟁이 부자 가계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2020 월급쟁이 부자 가계부, 위즈덤 하우스. 바쁘고 고단한 월급쟁이들의 행복한 투자. 첫 단추부터 똑똑한 재테크. 그리고 걱정 없는 노후 준비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월급쟁이 부자들 팟캐스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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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모신 분은 너바나님께서 추천사를 쓰신 책의 주인공이시고요. 이제 막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분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으로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이 책은 원래 2009년에 노후를 위해 집을 저축하라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됐다가 절판된 후에도 그 중고책이 정가보다 10배가 넘는 가격에 거래가 되자 2016년 노후를 위해 집을 이용하라라고 이제 개정판으로 출간이 되었는데요. 네, 오늘 모신 주인공 노후를 위해 집을 이용하라의 저자 백원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또 네. 이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동탄에 살고 있고요. 지금 2007년도 1월 달부터 부동산을 시작했고 노후를 위해 집을 저축하라, 집을 이용하라, 그리고 부동산 수익률 이런 책을 썼고요. 현재 네이버 카페 선한투자연구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연습하실 때는 나이도 오픈하시더니 너무 과감하게 네. 오픈하셔가지고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 작가님 혹시 유튜브는 안 하세요? 유튜브는 이제 몇 개 촬영한 게 있는데, 네. 네, 뭐,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사실 작가님은 굉장히 또 이렇게 동안이시고 네, 미남이셔가지고. 비디오용이에요, 네. 비디오용. 이 방송이- 가찬이십니다. 네, 이 방송이. 정말 진짜 보시면은 다들 되게 아니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지금 작가님만 네. 따로 동영상 촬영을 해서 올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그런 빼고. 표정이 유난히 이렇게 좋은. 자꾸 지금 외모에 집중하고 계시는데요. 백원기님은 저기 2009년도에 이 노후를 위해 네. 집을 저축하라 책이 나오면서 네네.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신 분이세요. 저기 다 투자를 좀 오래 하시거나 예전부터 이 부동산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책 자체가 거의 그 레전드급이에요. 그래서 너바님도 아까 전에 뭐 말씀하셨지만 이런 거 그 구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았어요. 이 네. 책이. 근데 그래서 소쿨님은 가지고 계시네요. 전 초판본 갖고 있어요. 와. 2009년도 초판본. 와. 그래서 2016년도에 개정판 나오기 전까지 이 책을 구하려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출판사에 맞아요. 그냥 전화가 끊임이 없었대요. 몇십만 원까지 올라갔다 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또 개정판이 나오기까지 또 사연이 있다고 말씀을 아까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제가 한동안 또 이제 부동산에 별로 관심이 없다가, 어느 날 이제 저하고 책을 썼던 그 출판사 직원분이, 원래는 중앙일보 조인스랜드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네. 그 시공사에 알키라는 회사로 옮기셨어요. 근데 그분한테 이제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한 6년 만에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예전에 책을 썼었는데 이 책을 다시 출간했으면 좋겠다. 먼저. 네. 그래서, 근데 어떤 계기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냐고 했더니 이제 너바나님의 이제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 하자 그 책으로 그 책을 같이 이제 작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케에서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너바나님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시다가 이제
옛날에 노후를 위해 집을 저축하라 그 책이 본인이 같이 작업한 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어쨌든 이제 그 책을 다시 시공사에서 내고 싶다. 이제 그런 의견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중앙일보 조인스랜드에 이제 5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출판권이 지났으니까 이제 책을 다시 내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책이 다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너바네님한테 되게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너바네님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네, 사실은 네? 그때 예전에 한 번 뵌 적이 있었어요, 저는요. 네, 저희 월별 특강도 하셨고, 맞아요. 지금도 해주고 계시고. 근데 이제 그때 뵈서 할 때 뵈니까, 그래서 또 그 책이 나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맞아요. 2010년도에 또 베스트셀러 또 올라가시고, 네, 그래서 굉장히 또 저한테도 포함이고, 많은 분들한테 되게 투자 영향을 많이 준, 네,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예, 너바나님이 추천해 주셔서 저도 그 책을 되게 그 저축하라 노후를 위해 네네. 집을 저축하라 그 책을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어떤 분이 그 책을 읽고 필사를 해놓은 게 있었어요. 후기 올려놓은 거. 그거를 보고 제가 다시 필사를 했거든요. 전체를 다? 아니 네. 전체는 아닌데 거의 주요 내용을. 주요 내용을. 근데 요약한 되게 거를. 근데 요약이 되게 길었어요. 네. 거의 진짜 내용을 많이 넣은 것처럼 되게 길게 필사를 해놓으신 분 거를 제가 다시 필사를 그대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개정판이 나와서 너무 저도 되게 반가웠던 기억이. 감사합니다. 아마 사실 2009년부터 이제 사실 그때부터 시장이 좀 꺾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네. 사실 근데 그때 아마 작가님 책을 보고 네. 실제로 비슷하게 따라한 사람들은 아마 뭐 이렇게 되게 많이 큰 수익이 났을 거예요. 정말. 맞아요. 네. 그때 그 생각이 네. 2009년도 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까 말씀 노후에 집을 저축하라는 사람들은 그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역시 생각이 소쿨님은 초판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2009년도 초판을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으니까요.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또 원래 또 의상을 또 전공을 하셨고 여성복 회사나 웨딩드레스 샵을 경영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부동산을 관심을 갖게 되신 건가요? 저는 원래 좀 패션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대학교를 그런 의류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패션 회사에서 일했고 저희 아내도 이제 같이 대학교에서 만난 CC예요. 네, 그래서 저희 아내는 이제 웨딩 쪽에서 일을 했었는데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이제 그 동대문에서 내 점포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동대문 점포도 분양을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한 작은 아이템으로 이렇게 이제 할까? 이제 여성복 아이템을 할까? 아니면은 저희 아내가 또 한 6년 정도 또 웨딩샵에 경력이 있으니까 이제 또 그런 웨딩샵을 할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때 2000년도에 이제 도산공원 앞에서 제가 이제 웨딩샵을 오픈해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어떤 웨딩 문화가 좀 이렇게 변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항목 그러니까 뭐 사진, 뭐 웨딩, 여행 이런 것들이 다 나눠져 있다가 이게 통합되는 시점이었어요. 예. 그래서 스드메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웨딩샵을 한 3년 반 정도 운영을 하다가 이제 접게 됐죠. 네. 그러면서 부동산에 오히려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직장을 그 당시에 제가 나이가 3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어떤 패션 회사에 다시 취직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패션 회사는 주 타겟이 20대 중반의 여성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젊은 감각을 많이 원하죠. 그렇죠. 네, 맞아요. 디자인. 맞아요. 저도 그렇죠. 디자인 나왔어요. 미대인 출신이세요. 와, 네. 멋지시네요. 예. 영원히 당비신 거 맞죠? 와, 멋지시네요. 톤이 한 톤으로 간 것 같아가지고. 얼굴 쳐다도 안 봐. 아닙니다. 마이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기분 탓이겠죠. 뭐. 네, 이어주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천안하고 조치원 사이에 있는 어떤 지방에 있는 업체에 이제 제가 관리자로 들어가게 됐어요. 네, 근데 어쨌든 제가 해왔던 일, 제가 배웠던 일하고 굉장히 틀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서울에 있는 집까지 출퇴근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주말 부부로 해서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집에 가고 그다음에 월요일 날 아침에 또 내려오는 그런 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런 생활이 좀 힘들었어요. 네, 가족하고 또 떨어져 있고 그때 뭐 저희 아들은 뭐 한 3살, 4살 그러니까 굉장히 아빠 찾을 어렸을 때, 예, 그렇죠.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할 일도 없고 해서 이제 제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죠. 아니 갑자기 망가진 그 분위기로 가면은 네. 좀 네, 너무 환경이 달라져서. 네. 그래서 이제 술을 계속 마시다 보니까 이것도 되게 지겨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근처에 있는 서점을 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이게 그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책을 봤는데 맨 처음에 본 책은 자기계발 서적이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뭐 당신은 할 수 있다. 당신도 이룰 수 있다. 그런 책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을 읽었더니 이제 좀 낮았던 자존감이 이렇게 다시 올라가면서 아, 그래.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제 그 책들을 계속 읽다 보니까 그래, 할 수는 있는데 그럼 뭘 하지? 뭘 하지라는 이제 고민이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예전부터 부동산에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그쪽 자리로 이제 취직할까 그런 생각도 옛날에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부동산 책을 좀 읽게 됐어요. 이제 부동산 책을 읽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해서 재테크를 이루는 방법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인터넷에 접속해서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재테크 카페, 뭐 경매 카페 이제 그런 데 가입을 해서 이제 공부도 하고 이제 KTX를 타고 서울에 와서 또 이제 강의를 듣고 계속 공부하고 인터넷 보고 또 강의 수강하고 네, 그런 식으로 그런 시간을 한 3년 정도를 가졌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2007년부터 부동산을 매입하기 시작해서 2년간 20채를 마련하셨다고 봤는데 그럼 현재 이게 저희가 빠지지 않고 하는 질문들이거든요. 현재 자산 현황을 혹시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현재 자산은 뭐 이제 그 개수는 좀 줄어서 지금 한 10여 개 가지고 있고요. 뭐 종류는 뭐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땅, 빌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아파트고요. 요즘에는 좀 서울하고 수도권 쪽으로 더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어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어떤 그 기업의 구조와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다라고 말씀은 안 해주시네요. 예. 10년 전에 사신 것도 갖고 계시면은 네. 뭐 최당 수익은 상당하실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뭐 네.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부동산을 이제 처음 투자를 시작한 것은 2007년도 1월 달이에요. 12년 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열심히 공부한 거는 2005년도 6년도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당시는 지금하고 어떤 사람들의 선호도가 많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도 크면 클수록 좋다. 집도 대형 평수가 그렇죠. 인기였어요. 집도 크면 클수록 좋다. 이제 그런 개념이 되게 많았고 또 그 당시에는 또 똘똘한 한 채란 개념도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강했어요. 그렇죠. 지금도 뭐 네. 많이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러지 말고 역세권 소형 아파트를 사자라고 했는데 제 친구들은 뭐 수원이나 부천이나 의정부 가서 빌라를 사면 그것들이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는데 그렇죠. 그럴 시기였죠. 또. 그걸 왜 안 하냐라고 했는데 저는 그거는 약간 허상이라고 보이고 저는 실제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익 구조라든지 월세 흐름이 있는 그런 것들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 대형 평수 아파트가 인기가 많아서 평당가가 훨씬 높았어요. 맞아요. 네, 네. 이렇게 소형 평수 아파트, 그렇죠. 꼬마 아파트보다도 훨씬 높아갖고 이 그렇죠. 코딱지만한 거 사서 뭐하냐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코딱지가 돈이 된다. 그렇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준 지금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를 그 당시에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준 빛과 같은 책이었죠. 네. 사실은 제가 작가님 책이 왜 좀 기억이 많이 남냐면 네. 저도 사실 그 당시에 제가 저도 한 7년 8년도에 네. 뭐 천안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사실 소형 아파트를 투자를 했었어요. 아,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지방 투자하는 거 지금도 사실 그렇잖아요. 되게 서울 집값이 엄청 많이 올라가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방 투자하는 거가 상당히 너 왜 거기 이상한데 이렇게 막 싸고 이런데 왜 투자해?라고 이제 얘기를 한참 들었어요. 너 왜 이렇게까지 하냐? 왜 그렇게 그런 걸 하냐? 입지 좋은데 해야지. 그런 얘기를 한창 많이 들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약간 외로워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할 때마다 그거 잘못 투자한 것 같다. 뭐 강사분들도 이상하다라고 얘기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좀 그랬었는데 작가님 책을 보니까 그런 사례나 이런 것들이 네네. 제가 이렇게 투자한 것들랑 비슷한 지역이랑 한 것도 있고 시기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래서 그래도 나 말고도 이렇게 더 하셔가지고 하신 분 있구나라고 해서 되게 저한테 틀린 건 아닐 수도 있겠다. 오히려 더 또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면서 되게 좀 힘이 됐던 그런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서. 네. 그러니까 여기 책 목차에도 나오는 전 초판본을 갖고 있으니까. 바보가 천재를 이기는 방법이라든가 전세가의 투자 척도라든가 겨자씨 한 알 이런 내용들이 이제 희망을 주고 흑수저도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자본주의 이 시스템을 이해를 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다. 최소한 중산층 이상으로 그 월급이 끊겨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준 책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책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모든 책에 그 원류 원조 원조 약간 식상한데 너무 감사합니다. 원조가 된 책이고 굉장히 많은 영감을 준 이 투자자들의 투자들 멘토들의 멘토 같은 개념이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초반에는 그 2년간 20채 마련하실 때 거의 아파트를 위주로 매입을 하셨고, 그럼 이후에 이제 좀 이게 상가나 이런 식으로 좀 확대가 된 건가요? 네,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좀 이제 상가 쪽이라든지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다양하게 경험을 하기 위해서 뭐 경매도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네네.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수익이 많이 난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액으로 투자하는 것을 이제 저희 투자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투자를 하고 1년 후에 2008년도부터 저는 좀 임대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전국에 있는 부동산들을 조사하다가 보니까 특이하게 천안의 쌍용동이라는 지역이 매매가 전세가가 굉장히 근접했어요. 네. 근데 제가 한 3년에서 3년 반 정도 지방에서 근무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근무했던 회사가 이제 천안과 조치원 사이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사는 서울에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제가 그 업체의 대표로서 이제 그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세미나라든지 그런 걸 듣기 위해서 천안 쪽을 자주 갔어요. 네. 그런데 2003년도부터 2007년도는 굉장히 특이한 해였는데요. 천안이라는 데는 모델하우스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양가가 계속 신고가를 갱신을 해요. 그러면서 인구가 엄청나게 계속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어떤 세미나를 듣거나 어떤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천안에 갔다가도 모델하우스가 있으면 그 모델하우스를 갔어요. 그래서 새 아파트들을 계속 본 거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서울에 살던 아파트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천안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일자리와 연봉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도 적고 그다음에 그 아파트를 월세로 전환했을 때 임대 수익률도 상당히 높았어요. 상당히 높았어요. 네. 그런 것들은 가격이 무너질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하고 연봉이 늘고 수익률도 높고 그다음에 매매가 전세가가 작아서 투자 금액도 적게 들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2008년도 당시에는 임대 사업을 등록을 하려면 동일 시구군에 5채를 했어야 됐어요. 한꺼번에. 지금 바뀐 거예요. 지금은 한 채도 가능해요. 예전에 5채씩 묶어서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투자했던 것들이 보통 500에서 1000 정도로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5,500에서 6,000 정도 되는 것을 뭐 5,000에서 5,500 주고 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나중에 다 이제 1억 넘게 매도를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좀 수익이 좀 많이 생겼다고 할 수 있죠. 그 당시에는 5천만 원이 큰 돈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지역이 좀 지방이다 보니까 서울보다는 좀 많이 저렴했던 그런 부분이 또 있었고요. 네네. 적은 금액으로 수익률은 아주 높았던 그렇죠. 사례를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또 성공한 게 있으면 또 아쉽고 실패한 사례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없으셨나요? 네, 실패한 사례도 여러 번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심지하고의 거리를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 그 안산이라는 지역이 되게 이상했어요. 그렇게 거리가 멀진 않은데 가격이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매로 이제 안산의 선부동이라는 데를 이제 좀 공략을 했었는데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막 그 도시가 육각형으로 생겼어요. 네. 네. 그 가운데 로터리가 있고 되게 두 특이하다. 군데가 그래요. 두 네. 군데가 육각형으로. 예,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뭐 땅도 넓고 뭐 체육관도 넓게 있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거기를 이제 너무 일찍 진입을 한 거죠. 네. 뭐 최근에는 이제 거의 지하철도 놓이고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경매로 해서 이렇게 보유를 했는데도 수익이 나지 않아서 이제 좀 매도했던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때 아파트를 하신 건가요? 네, 그때 아파트를 투자했습니다. 혹시 네. 그거 하실 때 손실을 보셨나요?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원금 보전하셨나요? 손실은 보지 않았죠. 원금 보전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독산동에 네. 그 삼양 솔리브라는 그 오피스텔이 뭐 아주 대량으로 경매에 나와서 그거 되게 유명한 건데. 네. 그 당시에 경매한다는 분들은 맞아요. 거기 네. 다 들어가셨어요. 그 유치권 것 때문에. 네. 네. 전국의 경매 선수들이 다 모였던 맞아요. 솔리브. 네. 혹시 같은 동년배 아니지만 같은 시기에 네. 투자를 하셔가지고 비슷하게 같이 하고 있었어가지고 그때도. 네. 그걸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으로 그러네요. 연배가 나뉘죠. 그게 맞아요. 그 경매 투자의 기준점이 됐던 되게 유명한 물건이에요. 네. 어둠의 물건.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추천해서 같이 들어갔는데 네. 그분은 가격을 너무 높게 쓰셔가지고 이제 안 됐고. 떨어지셨죠. 근데 저는 다행히. 네, 저는 상대적으로 이제 인기가 없을 만한 층에 이제 가격을 네. 한 중간 정도로 써가지고 저는 이제 낙찰을 받았죠. 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좋았는데 한 채요? 네. 한 채. 아, 네네. 근데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지루한 소송에 소송과 네, 제가 명도가 안 진입을 되고. 했죠. 네. 승자의 저주라고. 네, 그렇죠. 네, 그 당시에 뭐 경매계 날고 기는 분들이 다 모였었는데, 다 모였어요. 예, 그 당시에 그 삼양 솔리브 측하고 협의를 안 하고 소송으로 끝까지 간 사람이 네. 몇 명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예요. 와, 이게 네. 2심, 3심까지 갈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쵸. 네, 이 재판이라는 게 네. 2심까지는 갈 수가 있지만 2심에서 3심은 변동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네, 네. 그런데도 가더라고요. 2심 점심이야. 네, 그러니까 또 이제 저는 변호사를 사서 또 그걸 해야 되고. 비용 많이 들었겠어요. 그렇죠. 이제 저하고 이제 아는 분이 또 들어간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하고 비용을 반반씩 내긴 했지만. 네, 근데 저는 그냥 끝내기 싫어서 이제 소송으로 끝까지 갔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다 이제 협상을 하고 이제 그분들하고 돈을 주고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합의를 거의 다 보셨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참 이렇게 그 소송 서류가 날라올 때마다 네, 좀 마음이 아프고. 처음에 마음이 아프죠. 네. 이제 임차인들이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여자분인데 네. 뭐 밤 10시, 11시에 누가 문을 두드린다. 네. 그래서 여기 무서워서 못 살겠다. 네. 그러니까 또 이제 그쪽에 또 화도 나고 네. 그 기간이 한 2, 3년 걸렸어요. 진짜 네,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 채였으니 망정이지. 네, 맞습니다. 네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제가 이겼죠. 그래서 수익은 어디서? 수익은 뭐 그 당시에 일단 제가 낙찰받은 가격보다 전세 놓은 가격이 훨씬 더 이제 비쌌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소송 끝나고 이제 그때는 가격이 더 올랐죠. 이제 그래서 이제 매각했는데 뭐 지금 또 이렇게 뭐 신안산선 해서 네. 또 이제 그 독산동 쪽이 또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소송의 마지막은 양쪽이 아니라 저기 변호사만 돈 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익이 나셔서 마음고생한 부분을 조금은 위로를 받았을 수 있었을 것 같네요. 근데 또 투자를 시작하기 전과 또 투자를 시작하고 난 뒤에 어떤 점이 또 본인에게 가장 달라진 점이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이제 제가 하던 일만 관심이 있었고, 뭐,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었죠. 근데, 뭐, 다 아시겠지만, 이 부동산이라는 것도 어떤 산업하고 관련이 되게 깊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산업이 뜨고, 어느 산업이 줄어드는지, 어느, 업종이 일자리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요. 이제 누구를 만날 때도, 이 사람의 수익 구조는 뭔가,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이익을 얻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보면은 약간 돈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의상을 전공하시는 그런 네. 패션 감각에서 네. 이제 네. 돈 감각으로 좀 바뀌시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은 분들한테 또 특히나 월급쟁이들한테 투자를 네. 많이 권해준 이유가 네. 월급쟁이들은 대부분 자기 월급만의 소득이 끝이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근데 투자를 배우면서 또 이제 사업이거든요, 사실 임대 사업. 그래서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이제 기회가 되게 많은데 그냥 나는 월급만 뭐 잘 따박따박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나중에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관심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근데 아까 이제 여기 작가님처럼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또 기회들이 많이 엿보이거든요. 네. 지금 또 4차 산업에 따라가지고 기회가 또 많잖아요. 뭐 네, 지금 맞습니다. 나온 유튜브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좀 더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세상을 보는 큰 눈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투자를 하면서. 네. 네. 네, 물론 그렇게 얻는 것도 많으셨지만 또 오랫동안 투자를 해오시면서 아까 그런 법정 싸움도 가시고 네네. 그러면서 또 그래도 그거 말고 또 더 정말 이거 정말 어려웠다. 부동산 투자를 진행해 오면서 이런 부분이 가장 어렵더라 하시는 게 혹시 있으셨을까요? 저는 어쨌든 다주택자가 되니까요. 이제 임대사업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임대사업자의 고객은 이제 임차인인 분들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외국에 나가 보면 이제 집을 빌리는 게요. 뭐 차를 렌트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네. 그래서 뭐 호주나 일본 같은 데 가도 막 액자를요. 그냥 피아노 위에 올려놓고 그래요. 아, 그래서 못질 안 하고. 네, 그렇죠. 못질 하나당 몇 달러씩 내야 돼, 나중에 나갈 때. 네, 맞아요. 오. 네, 그런 걸 다 체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배도 거의 흰색으로 돼 있고, 이제 보통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요즘에 뭐, 고양이를 키우는 분도 있고,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도 있는데, 막 그 털과 냄새와 또 맞아요. 이렇게 벽을 긁어버리는 문 같은 거 이제 또 네. 물어뜯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좀 그런 문화가 약간 아쉬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남의 집이니까 그래, 좀 함부로 쓰죠. 아. 네, 함부로 써도 된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외국 같이 하나하나 따질 수도 없고, 네, 그래서 또 그러면은 이제 네. 악덕 맞아요. 임대사업자처럼 갑질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또 다시 이제 또 저는 다시 정비를 해서 또 세를 넣고, 근데 그런 문화는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럴 때 나 성공했구나라고 느끼실 때가 언제신가요? 아, 뭐, 그런 건 별로 없는데요. 제가, 솔직히 2016년도에 책을 이제 다시 내고, 이제 여러 군데 강의도 가고, 이제 출판 강연회도 이제 몇 번 했었는데, 이제 제일 먼저 불러준 곳이, 월급쟁이 부자들이었어요. 아,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강의실을 아마 강남에서 제일 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그때 300명인가? 네. 200명, 아, 무슨 200명인가? 네. 저 근데도 400명인가 500명. 근데도 실패해가지고 못 갔어요. 강연장. 네. 큰데 400명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저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엄청 큰 곳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그 네. 기억나요. 천장이 한 8m는 됐어. 네. 네. 그래서, 그 많은 분들 앞에서 이제 그 출간 강연회 했을 때 또 그런 느낌을 느꼈고, 또 책을 이제 강연회를 끝난 다음에 제가 책에 사인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아마 줄이 아마 100m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굉장히 그래서- 큰 곳이었어요. 네. 강당. 네. 엄청 큰 강당. 네. 예,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또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월부에 또 감사드리고,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닙니다. 네. 인연이 깊네요, 너보다. 예, 너무 감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 나 그때 화장실 갔다가 오는데 너무 내 자리를 못 찾았어. 너무 아, 스코이님도 가셨군요. 그냥 맨 앞에서 네. 들었는데 내 자리를 못 찾겠더라니까 너무 커갖고 그래서 와.